네,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그 라이노 7.0 그 모델링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중고급자들을 위한 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초보자들을 위한 그 모델링이 좀 많이 없어서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우연찮게 미로 가습기라는 걸 보고 요거는 초보자들을 위한 모델링을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네,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 미로 가습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그 스탠다드 툴바 그 맨 끝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주시면요, 거기 쇼 툴바가 있어요. 거기서 백그라운드 비트맵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네, 나오게 되고요. 또는 여기 show over hide 탭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활용하시려면은 이렇게 탭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론트 뷰로 와서요. 자, 여기 더블 클릭하는 거 아시죠? 자, 플레이스 백그라운드 비트맵을 눌러서 준비되어 있는 그 미로 가습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아무데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미로 가습기 사이트에서 가서 보니까 요 사이즈가 268 곱하기 270에 368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높이를 368로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리라인을 이제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0을 주고요.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 포인트가 나오면 368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라인을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요 그리드는 이제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키보드에 F7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리드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아래쪽에는 스마트 트랙은 일단 꺼주시고요. 플래너랑 오스냅 요것만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이미지를 요 라인 사이즈 밖에 등록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백그라운드 비트맵 옵션에 보면은 그 얼라인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고요. 자, 위에서부터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약간 투시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제 근접하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한 여기 원의 가운데 정도에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한 이 정도가 바닥이겠네요. 그쵸? 여기 정도. 네, 마우스를요, 이렇게 커서를 다리 밑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대략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자,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를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여기다 클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사진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얼라인을 클릭을 하고요. 자, 위에서 가운데 여기 이제 원이잖아요. 지금 원래는 여기가 수평이 돼야 되는데 이제 투시도에 의해서 이렇게 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으로 보이는 요 가운데 점, 그 부분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Shift 키를 눌러주고요. 마우스 커서는 한 대략 여기에다가 찍어주시면 됩니다. 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엔드 스냅, 오스냅의 엔드를 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셋. 네,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할게요. 요 라인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삭제를 해주시고, 리볼브를 활용한 작업이기 때문에 회전체에 대한 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클릭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끝에서 끝. 자, 이 기준점은 어디서나 작업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라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자, 회전하실 때는 Shift 키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하시면 여기 스케일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아래로 스케일을 조절하면 이 물체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고수, 뭐 중고수자들은 뭐 이런 거는 금방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조차도 어려워 하거든요. 그래서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은 리볼브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아래쪽은 다리 3개는 폴라 어레이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운데에서 이제 선을 이제 그려주시면 되죠. 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니어 스냅을 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의 그 원이 보이잖아요. 타원이 보이는데 거기에 센터를 선택을 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 근데요. 여기가 홈이 이렇게 살짝 파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실제는 구멍이 여기서 이렇게 뚫려져 있거든요. 뚫려져 있는 거를 뭐 감안하고 작업을 하면 좋은데 우리는 어차피 외부 형태만 모델링 하는 거니까 그거 형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쪽에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한 대략 지금 이 리모컨에 의해서 아래쪽이 보이지가 않는데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출발점을 한 이 정도로 잡고요. 자, Shift 키를 눌러 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찍을 때는 반드시 Shift 키를 찍어서 그려 주셔야지 여기가 접점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인트를 자유롭게 이 그림의 형태대로 찍어 주십니다. 이렇게. 자, 이 모서리도 그냥 기역자로 꺾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다 그려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짝 밑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품마다 디자인이 다 다른데 이렇게 수평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완전히 다운돼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건 연습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자, 아래쪽은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대충 그려주시고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를 찍게 되면은 자동으로 인터섹션이라는 게 떠요. 이렇게 그때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도 이제 탄젠트 형태로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F10을 눌러주게 되면 포인트를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커브를 선택을 하자마자 이렇게 포인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옵션에서 자동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영상을 보셨다면은 아마 그 순서대로 보셨다면은 그 내용을 아실 텐데 혹시 처음 보는 분들이라면 여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옵션에 들어와서 자, 좌측에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요, 여기 아래쪽에 그 턴온 컨트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커브를 선택했을 때 자동으로 컨트롤 포인트가 켜지게끔 해주는 건데 요거를 꺼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오히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꺼주시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F10을 눌러서 사용을 하시고요. 필요 없으면 F11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F10을 눌러주고 자, 이제 요 사진에 맞춰서 형태를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포인트를 많이 넣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커브 자체가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포인트를 넣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 외곽선에 맞춰서 이렇게 커브를 그려 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포인트 두 개가
나란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약간 이제 다운이 이제 제가 이제 시켜놨는데, 네, 그렇게 해주고 나서 자 F11. 자, 그리고 미리 리볼브를 해놓고 작업을 해도 되지만 미리 도면을 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위에서부터 그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구멍이 뚫린 곳이기 때문에 외곽선 형태대로 그려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커브를 계속해서 그림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요. 자, 그럼 여기에 오겠죠? 자, 여기는 리어 스냅을 잠시 끄고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10을 또 눌러주고 커브를 또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수증기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개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두께를 적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커브 툴에 가서 자, 옵셋을 적절한 두께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옵셋 커브를 다시 한번 할게요. 커브를 잡고 옵셋 커브 눌러 주신 다음에 이 커브 툴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한 1mm 정도 적용을 할게요. 너무 얇다고 생각이 들면은 언제든지 한 두께를 다시 한번 그러면 한 2mm 네,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 와서 자, 이 끝에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옵션 자체에서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대부분 끝부분이 열려 있거든요. 이렇게 캡이 넌으로 되어 있으면은 끝에가 이렇게 열리게 돼요. 네, 여기도 열려 있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명령어를 적용을 하고요. 다시 엔터를 치면 명령이 다시 살아납니다. 캡을 플랫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뚜껑이 막히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최대한 확대를 해서 F10을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도 조금 편집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여기는 멀리서 바라보면은 뭐 잘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이 상태에서 이제 리볼브를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동시에 잡고요. 뭐 궁금한 게 또 이거 안쪽에 요 두께는 왜 안 만드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렌더링 상에서는 이게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안쪽까지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게 분해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안쪽에 어떤 부품까지 만들어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만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안쪽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서피스 툴에 가서요. 자, 요 리볼브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할 건데 자, 커브 두 개를 동시에 잡고 자, 리볼브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니어 스냅과 니어 스냅으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엔드 스냅을 잡으시는 상태에서 요 끝점 있잖아요. 그래서 끝점을 잡고 여기가 끝점이잖아요. 그래서 엔드와 엔드로 잡아주셔도 되고 그냥 Shift 키 누르고 짧게 수직선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 가로 안에 풀 서클이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를 이걸 눌러주셔도 되고요. 여기 F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게 단축키예요. 그래서 F를 주고 네, 이렇게 엔터를 치면 바로 회전체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퍼스펙티브로 와서 자, 쉐이드 뷰로 보면은 자, 이렇게 완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물체를 돌려보실 때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물체가 약간 멀리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럴 때는 물체를 미리 선택을 해 놓고요. 스탠다드에 와보면은 여기 셀렉트 된 물체를 기점으로 해서 그 화면에 정리를 해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마우스 오른쪽, 그 셀렉트 된 물체를 4개의 뷰포트에 정리를 해주는 명령어예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은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리 부분을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다리 부분은 투레일이나 또는 로프트나 또는 뭐 원레일, 뭐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간단하게 투레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외곽선에 맞춰서 이렇게 커브를 그려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클 툴바를 꺼내 주시면 버티컬 형태의 서클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름을 이용하는 서클이잖아요. 이걸 클릭을 하시고 엔드 스냅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커브를 그려줍니다. 이왕이면은 가운데도 니어 스냅을 켜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걸 가운데를 안 그리게 되면은 이 중간에 있는 요 아이소 커브가 뒤틀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차원에서 할 건데, 일단 그러면 서피스 툴 중에 투레일을 먼저 적용을 해보고 이상 없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이상 없으면 여기 가운데 커브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투레일을 적용을 하고요. 자, 레일 1, 레일 2, 그 다음에 섹션, 엔터, 엔터를 치면은 뭐 잘 나오는 것 같네요. 그쵸? 네, 그러면 OK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끝에가 열려 있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을 다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솔리드 툴에 가서 캡 플래너 홀 버튼을 눌러줍니다. 물론 여기 그림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뭐 캡의 형태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니까 요거는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강좌니까 여기는 요걸로 그냥 마무리를 짓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멍을 뺄 건데, 하필이면 3시 방향에 이렇게 심이 이렇게 지나가요. 심은 이제 이렇게 이음새를 의미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심은 피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거든요. 물론 이 다리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도 있죠. 요 다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자, 로테이트 여기 2D가 있어요. 스탠다드에 클릭을 하시면 여기 로테이션의 센터를 물어보죠. 그래서 엔드 스냅으로 리어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로 잡고 그 다음에 3시 방향에다가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9시 방향에 다리를 옮긴 상태예요. 자, 여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체에 있는 이 심을 옮기셔도 돼요. 심을 옮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요, 그 서페이스 툴에 있는 그 adjust closed surface sim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요거를 실행을 해서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시고요. 심을 옮기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뭔가 여기에다가 부착을 한다거나 뭐 차지팝으로 뺀다거나 또는 뭐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뭐 새로운 면을 생성을 하실 때 심이 지나가는 곳에 작업을 하면은 좀 작업이 좀 까다로워지거든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심의 위치를 바꾸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리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자, 트랜스폼 탭을 눌러주고 폴라 어레이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센터를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엔드 스냅으로 선택을 하시고, 아이템은 3개니까 그대로 엔터 치시면 돼요.
엔터 치고 한 바퀴가 360도니까 엔터. 예, 마찬가지로 또 엔터. 네, 이렇게. 요 다리를 굳이 맞추려면은 로테이트 2D를 눌러서요. 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회전해 주시면 돼요. 예, 비슷하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예, 여기서 이제 차집합으로, 예, 이렇게 이제 빼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물체와 물체끼리 간섭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꽂아 놓는 방식은, 예, 모델링 중에서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차집합으로, 예,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물체를 선택을 하고, 자, 솔리드 툴에 있는 두 번째 부울린 디퍼런스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딜레이트 인풋이 yes로 되어 있으면은, 예, 이 원본 물체가, 예,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령어 내리고 이거를 no로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물체가, 예,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예, 구멍이 뚫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모서리에다가 이제 좀 필렛을 좀 넉넉하게, 예,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나머지도, 예, 적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 쪽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한 번에 잡아서, 예,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R을 더 많이 줘 볼게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엣지를 잡고요, 예,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잘라야 되겠죠. 자, 와이어 컷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선을 넣어 주시고요. 자, 위쪽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또 넣어 줍니다. 자, 잠깐 옮겨 보면은, 네, 여기 정도에 있네요. 요거를 좀 내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와이어 컷은 솔리드 툴에 있는데요. 자, 스플릿과 그 다음에 케플래너 홀을 두 개를 섞어 놓은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플릿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와이어 컷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컷을 실행을 하시고요. 자, 커팅 커브, 자, 선택됐죠. 그 다음에 바로 물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되는데요. 여기 키프홀이 원본 유지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노로 하게 되면은 엔터를 계속 치게 되면 물체가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예, 잠깐 쉐이드 뷰로 잠깐 볼까요? 자, 이제 물체가 이렇게 사라졌죠. 네, 여기도 잠시 하이드를 해보면은, 네,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키프홀을 yes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와이어 컷 실행, 그래서 커팅 커브 선택, 그 다음에 물체 선택, 엔터 치고 가로 안에 키프홀을 yes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프론트 뷰에서 해주셔야 돼요. 예, 다른 뷰에서 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키프홀 yes, 엔터.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잘리면서 동시에 이렇게 면이 막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여기에 뭐 구멍이 비어 있겠지만, 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프론트 뷰에서 커브를 미리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커브를 미리 선택해 놓은 다음에, 자, 와이어 컷 실행, 물체 선택, 엔터, 엔터. 네, 그럼 요거는 이제 다 지워 주시면은, 네, 이렇게 다 잘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요. 네, 이제 글자를 넣어야 되겠죠. 로고가 들어가야지 제품다운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그 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누를 때마다, 예, 물체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제가 이거를 별도로 제가 별도로 확대를 해서 이제 부착을 해놨는데, 요거를 확대해서 그려도 되지만, 예,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자, 요거는 커브를 이용해서 그대로 선을 따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png 파일을 이용해서 여기다 라벨을 이렇게 이제 붙여 놓는 방식도 되지만, 예, 여기서는 그냥 직접, 예, 그려주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 하도록 할게요. 예, 물론 작도법에 의해서 작업을 하면 좋긴 한데요. 네, 그거 무시하고, 네,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감안하고, 네, 원래는 이제 일러스트에서 이걸 작업을 해서 임포트를 해올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 옵셋 커브를 활용해서, 네, 작업을 하시면 되고, 캡은 넌으로 해주시고요. 뭐 한 2.8, 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똑같이 해주고요. 자, 여기는 라인을 이용해서, 네, 그냥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여기를 이제 다 이제 트림으로, 예, 잘라내면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드와 엔드 잡고, 네,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거를 미러를 해서 요거 잡고 move 명령으로 요 끝에 잡아서 이렇게 이동해 주면, 예, 정확하게 이동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move 눌러주시고 end 잡아서 end.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요 그림에 맞춰서, 예,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아크로, 네, 마무리하고요. 여기도 같은 방식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해오면 될 것 같습니다. Alt키 눌러서 복사. 네, 좀 크기가 좀 안 맞는데 네, 그냥 계속 진행할게요. 자, 니어 스냅을 켜서 여기에서 니어로 좀 안 맞네요. 자, 여기는 잘라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쿼드 스냅으로 선택을 해서 트림으로 잘라주고요. 요거는 삭제. 트림 할 때는 같이 잡으시면 돼요. 전체를 잡고. 그래서 여기도 Shift 키를 눌러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또 아크, 두 번째 아크, 엔드와 엔드. 자, 요거는 서클 두 개를 그리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네, 그리고 안쪽은 센터 스냅을 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5스냅에 센터를 킨 다음에 다시 서클을, 네, 센터로 잡고,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이제 여기만, 네,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만 잡고 트림. 그래서 여기를 잘라주고요. 그렇죠? 네.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요런 데도 필렛 값을 주면 뭐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전체를 다 잡고, 네, 조인을 합니다. 컨트롤 J. 자, 여기까지 신경 쓰시려면은 커브 툴에 가보면은 거기에 네 번째 필렛 코너라는 명령이 있어요.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요, 그 한 번에, 예, 모서리를 이렇게 둥글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만 만약에 적용을 하시면은 요 명령을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렛 커브를 눌러서 뭐 넉넉하게 한 3 정도 줄게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여기랑 여기. 그럼 점점 부드러워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예, 좀 값이 세네요. 여기는 3.
여기는 좀 값을 좀 적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계속해서 엔터 치고, 네, 좀 값이 셉니다. 여기도. 네,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원래 이제 주셔야 되는데, 그냥 다 줄게요. 일단 여기는요. 자, 명령어 내리고, 네, 이렇게. 네,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잡아서, 네,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주고, 네, 스케일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글자 배치를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잘 위치 잡아주고요. Shift 키를 눌러주셔야지 동일한 그 크기로, 예, 그려지게 되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예, 이렇게 이제 맞춰졌으면요. 자, 요거를 커브를 미리 잡은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예,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툴에 여기 프로젝트 있잖아요. 요 명령을 실행을 해요. 이제 실행을 하시고, 이제 바로 물체를, 예,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프론트 뷰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체를 선택, 엔터. 다음과 같이, 네, 이렇게 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뒤쪽으로 투영된 이 커브는, 네, 바로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그렸던, 처음에 우리가 그린 게 요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요거는 뭐 지우기 아까우면은 레이어로 가서요. 레이어 5번에다 할당해서 이렇게 숨기시면 편해요. 그 레이어 5번에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로, 예, 적용하신 다음에 전구 아이콘을 끄면, 예, 이렇게 숨겨서 나중에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 그림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제 여기 그 리무브를 눌러서, 예, 완벽하게, 예, 삭제를 해주시고, 이제 적당한 재질 같은 거를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뭐 좀 복잡하지는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자르셔야 되는데, 자, 자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물체를 미리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자, 스플릿 눌러주시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해 오시면 돼요. 이 빈 공간에서 이렇게 윈도우로 잡아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네, 다음과 같이 물체가 이렇게 잘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나중에, 예, 이렇게 옮겨보면 아시겠지만, 예, 요거는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룹 오브젝트로, 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레이어로 할당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레이어 1번에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예, 요거 잠시 하이드. 그 다음에 요 물체, 이것도 그룹으로 해주시면 좋죠. 네, 이렇게 그룹. 또는 레이어 2번에다가 키샷으로 넘겨서 렌더링 하실 때는 이렇게 레이어로 할당을 해서 하면은 상당히 편하게, 예,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색상은 언제든지 레이어 색상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네, 처리가 되고요. 자, 요것도 얘랑 재질은 같지만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네, 별도의 또 레이어에다가 또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네, 다리는 이제 금속이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4번으로, 네, 할당을 하고요. 자, 여기 두 개가 또 있는데, 자, 요거는 레이어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기 뉴 레이어.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이름이 헷갈리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이름을 다리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 꺽쇠는 현재 레이어를 뜻해요. 그래서 각각 그 이름을 이렇게, 예,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레이어 6번으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그렇죠? 이렇게 이름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각 모서리에다가 여기도 이제 필렛 값을, 예,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한 0.2mm 한번 줘볼게요.
네, 그럼 여기 이제 필렛 값이 들어감으로써 파팅이 확실히 구분이 되죠. 네, 여기만 잡을게요. 이렇게요. 네, 크로싱으로. 네, 안쪽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아래쪽도.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1mm 정도로 적용을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모두 이렇게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초보자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리볼브와 그 다음에 투레이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 컷까지 실행을 해서 미로 가습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요 좋은 뭐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으로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